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한 물장수가요. 양어깨에 물 항아리를 지고 나르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오른쪽 항아리는요. 상태가 좋았지만 왼쪽 항아리는 금이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물이 줄줄 새는 금간 항아리를 대체 왜 안 버리냐고 물을 때마다요. 물장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지나온 자리를 한번 보세요. 물 한 방울도 안 흘린 오른쪽 길은 황무지지만 왼쪽 길엔 꽃과 풀이 자란답니다. 누구나 완벽한 항아리를 갖고 싶어 했지만요. 정작 세상을 꽃밭으로 만든 건 금간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 새는 작은 금도요. 주눅들지 말고 사랑해야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송골매의 빗물.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슬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네, 인생 작전 타임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제 진짜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도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네, 예고 네, 웃음을 네, 네, 네. 미리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아요. 맞아요. 밤새.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때일수록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 주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어찌 맞아요. 보면 잘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흔들림 없는. 네, 제가 어느 날은 우리 아이가 아픈데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애가 아픈데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멀쩡할 수 있어. 인공수정에서 낳은 아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다고 애가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고민하고 준비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 불안해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하시고 내가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잡는 것도 저는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너무 그럼요.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진짜 안절부절 못하겠다 힘들어요. 하시는 자영업자들 너무 많으세요. 네. 아니나 다를까 그 통계청에 따르면요. 전국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995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들었다라고 들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작은 자영업 시장이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혼자서 하시던 분들이 다 그렇죠. 폐업해 버리신다는 뭐 그런 얘기죠. 것도 있고 예. 또 직원 한 명 쓰자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월급을 주더라도 네. 120만 원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1인 2역 3역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가족형 창업이 돼 갖고 네. 내가 하고 아내가 하고 아내하고 남편이 하고 온 가족이 달라붙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창업 시장에서 인건비를 그만큼 1인 인건비를 절약하면 그건 내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먹고 살만 하면요. 네. 또 좀 바쁘다 보면 이 행복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같이 또 겸업을 해서 내가 할 일을 또 직원을 시키는 게 그럼요. 마땅한데 그만큼 이 자꾸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힘들어지신다는 네, 왜냐하면은 얘기죠. 메르스 여파 때문에 창업하시는 분이 그래요. 야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예. 또 최근에 경기 상황이 중국에서 날라온 소식이 있죠. 아. 또 북쪽에서 날라온 또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네네. 얼어붙고 하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자꾸 돈 나갈 때는 막으시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요. 네. 묻지마 폐업이라는 게 많대요. 그게 네네. 뭐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창업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묻지마 창업은 남들이 잘 되니까 막 하시는 거고 네. 묻지마 폐업은 지금이면은 당연히 장사가 좀 안 될 시기인데 요것만 지나가면은 잘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누군가 그거 나한테 조금만 주면 팔지 않겠어요 해서 그냥 권리금이나 주면 좀 파시고 또 안 되나 보다 하고 아예 그냥 통째로 그냥 폐업 처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유를 분석해보지 않고 이유 그냥 불문하고 그냥 팔자, 그냥 없애자.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하고 그냥 두시고 팔어 넘기시는 거를 그냥 묻지마 폐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게 뭐 여윳돈이 있으셔서 폐업을 그죠. 하시면 다행이지만 네.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가정이 뭐 해체되기는 뭐 요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창업을 위한 처음에 막 잘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묻지마 폐업까지 갔다는 건 이미 끝까지 가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도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묻지마 폐업한 다음에 다시 또 재창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창업이 아닌 재취업을 선택하게 되면은 네. 왜냐하면 또 요즘에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그렇죠. 힘들잖아요. 근데 네. 또 중요한 거는요. 요즘에 전문가들이 폐업 지업 전문 업체도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중고차나 폐차를 할 때도요. 이 폐차를 그냥 넘기는 것 같은데 이 폐차도 중요 수리품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5만 원에서 네. 뭐 괜찮은 건 막 50만 원 넘게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폐업하실 때도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요거보다 상황이 나아졌을 적에 매도를 하면 아니면 이전을 하면은 좀 더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네. 아니면 그래도 그 안에 많은 장비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창업할 때 더 돈 주고 사신 거거든요.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예. 다른 데 중고업자나 해서 그걸 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은 그냥 묻지마 폐업이 아니라 준비된 폐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부득이하게 네. 폐업을 하셔야 된다 하실 때도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냥 안 되니까 그러면서 자포자기해서 그냥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시기를 보고 또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이네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지난주에 북쪽에서 좀 이렇게 뭔가 날라왔을 적에 지난 금요일 날 주식장이 폭락했는데 저는 참 그 부자분이 참 저랑 안 친해요. 왜냐하면 저도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 아버지 때도 핵폭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나 이틀 3일 이게 잘 해결됐을 때는요. 네. 그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장사가 안 된다 할 때 그때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네. 좀 더 잘 될 수 있게 여건을 만들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면은 본인한테 네. 수익이 되는 거죠.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마음을 다잡아라. 이때일수록요 정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네.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고 그 호랑이랑 친해서요. 제 생각에는 네. 그 호랑이랑 친해서 호랑이 등을 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런 좋은 정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 작전 타임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창업,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요. 샵 0945번이고요. 전화번호는요. 02771-0945번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창업, 재취업 고민들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전화 와 있습니다.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박상mon입니다. 네네.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제가 그 재건축 조합에 그 사무직위로 지원을 했다고 해가지고요. 네네네네. 서울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 서울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YTN하고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저를 취업시키게 한다고 해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재건축 사무직이요. 예. 근데 혹시 그 전에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인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전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이었어요.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가 문제가 저도 취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두 번 다닌 것이 아니고 몇 년째 한 몇십 번은 다녔는데요. 네네네네. 그 전산하고 특히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이런 것이 네네네네. 일반 단순 문서 작성은 하는데 네.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이 그 전문적인 지식을 요해가지고요. 네네네네네. 그래갖고 좀 제가 포기를 하려고 포기했던 적도 많고, 이번 재건축조합도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공고문을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그냥 그걸 엑셀로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예. 아무래도.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있죠. 네네네네. 그 젊은 사람들 위주로다가 이렇게 되게 채용되고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그런데 어떻게 이거-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연세가요? 연세가 55년생, 네. 네네. 61살입니다. 6학년 일반이시군요. 대신 예. 우리 박 선생님,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기본적인 우리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는데 지금 목소리 자체가 조금 몇 년 동안 좀 이렇게 지원하셔서 좀 목소리가 많이 다운되셨어요. 네, 그래서 예. 그냥 크게 한번 야호 한번 소리 질러 보시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한번 그런 거 한번 외쳐 보시죠. 이야, 나는 할 수 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실은 대학 교수를 하고 또 많은 곳에 강연하지만도 저도 사실은 솔직히 엑셀을 잘 못합니다. 근데 네, 네.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저희 이제 조교나 누가 해주는데 오히려 손쉬운 게 이게 안 해봐서 그렇지 저도 간단하게 요걸 똑똑똑해서 복사하고 붙이고 하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네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부처에 오랫동안 계셨으면 사실은 기존에는 우리 박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아래 직원들이나 후배들이 많이 해주셨죠. 맞아요. 예, 그렇죠. 저희는 이제 결제만 하고 그랬죠. 그게 많이 익숙해지셨죠. 예, 예. 네. 근데 혹시 학원을 다녀보시려거나 그런 노력은 조금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은평구 문화예술 학원 문화원에 네네네네. 구청에 있는 문화원에서 다니셨구나. 거기서 전산 교육을 계속 받았는데요. 네. 네네네네. 근데 그것이 다 끊어서 한 1년 좀 지나면은 잊어버리죠. 그걸 다 까먹고 한두 가지도 잊어버리죠.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예. 쑥달되셔야 엑셀은 아주 간단한데도 그렇죠. 계속 사용을 해야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잘할 수 있는 게 된 거는 뭐냐면은 급하니까 하게 되는 게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모 대학에 이제 디지털 대학에 상담 코치 심리학과 교수로 갔잖아요. 예. 근데 이게 파워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교가 만들어주다가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의외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전산학원이나 이제 그런 거 다닐 때 이제 잘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자꾸 까먹고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6학년이나 특히 5학년만 되시더라도 야 배움은 잊어먹는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간단한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네, 좀 네.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주민센터에 가시면요. 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컴퓨터 교실 같은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데 가셔서 한번 본인이 한번 배워보시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실 테니까 네. 그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해 그리고 보시면 박 선생님 어떨까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예. 권영찬 교수도 파워포인트를 할 줄 알면요. 중앙부처에 한 몇십 년 그럼요. 계셨으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나는 할 수 없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없애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네. 가면 또 보면 나이 제한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네네네네. 그러시구나. 벌써 이 청년 실업자부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밀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취업도 안 되고. 네네네네. 그런데다가 이제 나이도 먹고 이래 보면 사실상 어려워하죠. 채용하는 데서도. 네네네네. 그렇죠. 젊고 좀 좋은 애들 60대인데 다음은 40, 50대라도 쓰려고 하고 더 모으면 지금 청년 실업자들도 많은데. 네. 선생님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네. 선생님이 그런 걱정을 다 하시면 취업이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은 안 되는데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뽑는 분들의 마음이시죠. 선생님은 네. 무조건 어디든지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생각만 오늘부터 하셨으면 좀 더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한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예. 네네네. 감사합니다. 엑셀도 꼭 네. 배우시고요. 네. 네. 예, 오늘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화이팅!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예, 예. 중앙부처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본인이 설정을 다 하세요. 그러면 도전하더라도 네. 포기하고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설정을 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다른 또 장점이 있으시니까 잘 하실 수 그럼요. 있을 겁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2015년 1월부터 4월 기준 배달의 민족 서울시 서초구 패스트푸드 사진 리뷰수 1위 잠원동 커먼 샌드위치입니다. 촉촉한 물기 머금은 아삭한 샐러드. 잠원동 주민분들 역시 고급지세요. 다들 식사 안 하셨으면 배달의 민족.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스파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라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인스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 이어갑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화 들어와 있는데 연결할까요? 네, 전화 받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지종호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그냥 쩌렁쩌렁하시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얼마 전까지 대기업 통신사에서 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만 62세가 됐습니다, 올해. 네네. 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젊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서. 네.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너무나 좁고. 네네네.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와보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제 나이에 이제 경비라든가 주차 관리 등 단순 노무직밖에 없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게 이제 통신 기술 쪽의 기획 쪽이나 이제 품질 관리 쪽 파트인데. 네네. 그런 쪽에서 뭔가 더 일을 좀 하고 싶고 그쪽 경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 더 선호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마땅한 취업처를 찾기가 힘든데 어디서 알아보면 좋은지 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서 알아보면 좋은지.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에 한 30년 넘게 계셨으면은 이런 정보에 굉장히 뛰어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먼저 제가 이런 금방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는데 좀 큰 계획은 있는데 계략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이제는 이제 만 62세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좀 본인을 행복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즐겁고 재밌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나이에 따라서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58세까지죠. 네네. 그다음에 노인이라 그러면 이제 65세 이상을 치는데 베이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낀 세대가 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전의 폭이 좀 좁아요. 사실 네네. 어디 제가 이력서를 낸다든가 이렇게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전문 경력직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면 이제 단순 노무직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건 또 너무 조금 이른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제 나이에 즐겁고 재밌는 분야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네네네. 좀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더 좋고요. 예. 혹시 많이 알아는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좀 쉬는데 한 지금 얼마 정도 쉬고 계십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쉬시면서 좀 정보는 알아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지금 뭐 저기 그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든가 뭐 네. 고용노동부의 고용넷인가요? 오목하넷 네네네. 등등 이제 그쪽 분야만 지금 제가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열심히 지금 이제 새로운 삶을 찾고 계신데 네. 사실 통신기술기획 하면요. 네. 굉장히 전문 분야인 것 같아요. 저는 뭔지 어려운 분야죠. 저는 단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쪽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하셨다면 그 아마 여기에 특화된 분야나 전문 그런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게 통신사에서 예. 주로 30년 동안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셨는지 뭐 금방 잠깐은 소개했지만서도 이제 주로 이제 뭐 국제 파트 쪽 근무도 했었고요. 이제 네네. 지금 그 뭐랄까 이제 품질 관리 쪽 뭐 상품 관리 그다음에 기획 파트 여러 분야 쪽에 있었습니다. 예. 네네네. 주로 사무직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요즘에 다운 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집도 네네. 너무 큰 집보다는 관리가 어려니까 조금 했는데 왜냐면은 그 통신 기술 기획이라면 너무 거대하거든요. 네, 그렇고 예. 너무 큰 프로젝트인데 거기서 조금 줄여서 과연 저희가 코칭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통신 기술 기획 쪽 일을 해서 우리 선생님이 얻는 게 뭡니까? 지 선생님이. 저는 단순히 이제 뭐 월급입니까? 아니면 일하는 만족입니까? 일하는 만족이죠. 그러면 예. 일하는 만족을 위해서는 좀 더 작은 일을 어떤 걸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자기한테 해보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복이나 아니면은 뭐 대민봉사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통신기술 기획 말고도 다른 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럼 또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우리 선생님한테 오늘은 생방송이니까 방송이 짧은데 내가 그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물어보시고 또 그 다음 질문으로 그럼 내가 해서 그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자꾸 질문을 좁혀나가고요. 좁혀나가는 거. 결국은 네네. 내가 통신기술 기획이라는 큰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게 이 작은 일 하나 이 파트였구나라는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아마 네, 고용을 원하시는 분도 네. 지 선생님 같은 분을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통신기술 기획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글쎄요. 왜냐면은 저희가 항상 강사분들이 오면 뭐가 되고 싶냐면 스타 강사가 되고 싶대요. 그럼 뭐 하고 싶냐면 분야를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여성 대의 분야인지 아니면 남성 40대인지 아니면 청소년 분야인지 그거 먼저 정하시고 네. 자꾸 질문을 던지다 보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캐치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분야의 기획이라는 건 통신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는 기획 일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통신사에 있다. 그럼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그런 걸 원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통신 기술 기획이라는 너무 어마어마한 큰 거대한 일에서 조금씩 줄여서 딱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을 만들어 보시고 그걸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크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일단 뭐 다운 에이징 이런 말씀이 좀 귀에 확 들어왔고요. 네네네네. 어떤 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켜봐야 되겠네요. 그럼. 네. 아무튼 우리 지종호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네네 화이팅입니다. 만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를 받으면서 자꾸 볼로 누르시는 거 같은데. 그러신 거군요. 네네네네네. 예, 휴대폰으로 네네네. 그 말씀하실 때마다 빽빽 네네네네. 소리가 나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네. 다 똑같은 걱정과 질문을 해오시네요. 제가 네. 많은 곳을 강의하다가 어제 그 모 방송에서 엄길청 교수의 강의를 네네. 들었는데 이런 네.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많이 배운 분일수록 또 고학력일수록 중앙부처나 대기업에 있을수록 먼저 자기가 이건 돼 안 돼를 미리 결정하시고 자기가 공X를 하세요. 근데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네. 처음 돌아가신 마음으로 나는 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를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단순해지시고 다운 에이징을 하라는 건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대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첫 직장을 갖는 마음으로 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은 좀 더 많은 일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 직장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예. 물론 그런 자리가 딱 있으면 얼마나 그리고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인생의 목표는 정확히 세우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하면은 그 꿈은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욕심밖에 안 됩니다. 욕심은 내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렇죠? 목표를 세워서 네.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너무 큰 거보다는 네. 거시적인 것보다는 미시적으로 조그맣게 작은 주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네. 게요. 자, 그럼 뭐 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이러시는 분 우리 청년들도 있거든요. 네. 뭐 할 수 있는데 물어보면 내가 잘 뭐뭐 모르는- 하면은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통신기술기획보다는 네네.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데 어떤 분야에 있으면 난 정말 자신이라고 콕 집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네네네. 크게 작게 자기를 갖다 잘 그렇죠. 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정현 님입니다. 안산시 본호동에서 문자 보내오셨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OECD 중하위권이라는 신문을 봤습니다. 네. 저도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정신이 필요한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자세 어떤 게 있을까요? 권영찬 교수님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예,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일단은 인생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근데 그 성공의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를 세우고 내가 오늘 하나 최선을 다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코스닥에도 상장하고 싶고 거래소에도 상장하고 싶고 그럼요. 목표는 누구나 다 있는데요. 네. 최선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기업가 정신 지수를 평가하는 기준을 봤더니요. 네. 세계 기업가 정신 발전기구가 세계 13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와. 그중에서 열망, 제품 혁신, 태도, 이노베이션. 예. 문화적 지원 등 또 능력, 인적 자원 등 3개 항목으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열망, 네. 태도, 능력. 이건 무슨 얘기냐? 네. 열망은요. 일단은 목표를 정확히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태도는 뭐냐면요. 그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냐 안 하냐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능력은 뭐냐면요. 사실은 제가 키가 180이 이렇게 손 높이가 이렇게 선반 같은 게 닿을 수 있잖아요. 닿을 수 있는. 근데 내가 키가 160이면은 선반은 못 닿는데 대신 뭐냐? 의자를 놓고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의자가 있는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의자를 필요한 거는 내가 직원을 뽑느냐 아니면 또 다른 도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따지시면은 좀 더 확실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죠. 기업가들이 네. 이런 거를 갖추고 뭐 열망만 있다거나 네. 아니면 그냥 인적 자원만 풍부하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뭐 중하위권 이유는 사실은 보면은 너무 중하위로만 보지 마세요. 네. 130개국 중 28위니까 28위. 중위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28위예요. 그렇죠. 근데 뭐 아시아에서 경쟁 중인 대만이 8위고 싱가포르가 10위 하니까 그렇네요. 이들에 보이는 좀 하위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주로 폐업하시는 게 주로 먹거리를 창업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예.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건요. 반대로 누구나 쉽게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권영찬도 25년 동안 방송 생활하면서 강연히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몇 년 전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지 남들도 잘할 수 있는 거 하면요. 경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우리 이정현 씨께서 보내오신 기업가 정신,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챙겨드렸고요. 7011님께서 조금 네. 요건 다른 내용인데요. 부모님께서 귀농을 생각하고 계신데 귀농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안 그래도 제가 목회육을 방송에서 네. MC를 한 10회 동안 봤었는데 뭐요? 1차는 귀농에 대한 거예요. 귀농을. 1차는 귀농을 결심하셨으면 가족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아내는 엄마는 가기 싫다는데 왜냐면 어머니는 이제 늙은막하게 대형마트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 치우고 잡초 뽑고 한대요. 그래서 가족 합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장목을 뭐 하실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누구나 다 아는 고추 농사하면 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수 장목을 하는지 그리고 영농 기술을 배우고 또 배우셔야 그리고 되고. 정착지를 선택해서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각 지역에 보시면요. 예. 각 지역에 보시면 뭐 경상도 뭐 강원도 그 지원을 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예. 홈페이지 리턴팜이라는 곳이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역으로 보면요. 근데 지역별로도요. 만약에 우리 지역으로 오면 얼마를 지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자 없이 또 얼마를 이게 다 달라요. 지원금이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고향보다는 좀 옆 지역으로 돌아갈 건지 그것도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귀농이 요즘에 많은 분들한테 관심이 있는데 좀 요게 또 절차가 아주 네.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네요. 그리고 귀농으로 예. 간다는 건요. 조금 네. 사이즈를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작게. 네, 나이가 드신 다음부터는 자급자족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40, 50대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잖아요. 근데 예. 60대, 70대 작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욕심을 줄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먼저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인생 작전 타임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네. 벌써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 사인으로 시작해갖고 이걸로 끝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오늘도 정말 감사한 게 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하시고 또 대기업에 있고 또 다른 분은 또 창업하시는 데 대한 문의는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문의와 함께 열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목표를 세웠으면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언행일치입니다. 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요. 네. 언젠간 그 일치돼서 원하시는 목표까지 저는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방송의 또 목표 아닙니까? 네네. 네네. 그럼요. 인생 작전 타임 항상. 그리고 저도 네. 오늘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어떤 거요? 왜냐하면 저렇게 나이가 있으신 우리 6학년, 7학년인데도 네. 도전하시는구나. 예. 저도 도전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뵐게요. 저승입니다. 완전 피곤하네. 아 진짜. 과음했을 때요. 과음했을 때는 젊을 때는 그게 숙취가 빨리 됐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다음 날도 숙취가 잘 안 풀려.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협상할 때 노동조합하고 가장 힘들어. 그때가 제일 그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 놀아도 피곤하죠. 낮에 오후 시간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중간쪽으로 아무래도 좀 졸리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식곤증. 날씨 더우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이제 시원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낮에는 덥잖아요. 일하는 양 정신 없어가지고 일 끝나고 오면 집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지치는 거지. 당연히 피곤하죠. 피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뭐 일을 많이 해서 그렇든가 수입도 그렇고 요즘은 또 남북 대책 때문에 경기가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염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가 많이 쌓이죠.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피곤이고요. 오늘은 요즘 가장 피곤할 때에 대한 여러분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날이 더우면 피곤도 더 쉽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처서 지나고 오늘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냥 커다란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얼른 시원해지게요. 알코올 웃기고 앉아나 얼마나 둬봐. 몰라. 그만시게. 막 손이 드드드드 떨린다. 이토록 난 사랑도 못 받는 가축 세상 밖도 자주 안 나가봤는데 자꾸 압박해 아주 못 장난하냐. 잘나신 아들내미 얼른 좀 일어났어. 이 자식 안 일어나 어디서 깔롱지기게 누워있어. 야 이 소상아 돈 벌어 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휴 건강에 좋은 반찬이라면서 거의 매일 같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편식도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음식도요, 과유불급 피해갈 수 없는 모양이죠.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요,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게 건강을 위한 훨씬 더 좋은 선택이란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 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오셨네요. 5653님 곤이 백조보다 이름이 더 좋은 것 같네요 하셨고요. 3190님 곤이요. 요즘 같이 불안할 때 우리 국민들이 소통과 화합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요, 마지막 곡은요, 철망 앞에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두현의 여러분들이 보내오신 곡인데요. 지금같이 대치되고 약간 긴장돼 있는 순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7749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오셨어요. 같은 동족끼리 이럴 수 있나요? 남북 회담이 잘 되길 바라면서 문자 보냅니다. 택시 기사인데요. 승객이 너무나 없네요 하면서 걱정해 오셨어요. 음악 들으시면서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